내가 이제 다이어트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이 갑작스럽게 이제 뒤집히는 게 이제 피부가 약했던 분들은 이제 얼굴로 나올 거고, 만약에 배가 안 좋았던 분들은 그 염증성의 장염을 또 일으킬 수 있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정답이 있는 다이어트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코치 문호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을 제가 무조건 먹지 말라가 아니라 탄수화물을 점진적으로 내리자, 깨끗한 탄수화물을 먹어서 혈당을 안정화시키자,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몸을 만들자인데, 그러면은 도대체 그 우리가 먹었던 과자, 케이크, 피자 막 이런 깨끗하지 못한 탄수가 뭐가 있고, 아니면 간헐적으로 먹어도 내가 이제 다이어트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잘 지키고 있다가도 한 번씩 먹는 치팅이라고 하죠.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다 지켰어요. 식단도 지키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탄수도 내리고, 그 중간에 이제 가끔씩 햄버거라든지 케이크 이런 걸 먹었을 때 실전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선수 중에서 깨끗하게 식단을 지켰는데, 어느 날 이제 남자 선수님들이랑 같이 운동을 한 후에 피자,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제 치팅을 한번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 먹었는데 얼굴이 뒤집혀진 거예요. 막 여드름이 나고 얼굴이 붉어지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부과를 갔는데, 피부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근본적인 해결책의 이유는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봤었어요. 이유 중에 하나는 갑작스럽게 먹었던 깨끗하지 못한 탄수에 의해서 너의 몸이 뒤집혔을 거야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는 탄수 같은 경우는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면은 자연스럽게 그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때 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탄수화물이 분해된 포도당, 아니면 지방이 분해된 지방산, 이 모든 에너지들이 내가 힘을 내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라는 이제 발전소 있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ATP라는 힘을 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게, 탄수화물, 급격하게 올라간 탄수화물의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에 급격하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빠르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부산물인 활성산소가 나옵니다. 그 활성산소가 나오게 되면은 또 우리 몸에서는 그 활성산소를 자연스럽게 없애기 위한 작용들이 나올 거고, 그 활성산소를 없애면서 내 몸속에 염증이 생기게 되겠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만성염증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몸에서 혈관을 타고 다 돌아다닐 거예요. 다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얼굴로 가면은 이제 얼굴이 뒤집힐 거고, 좀 깨끗하지 못한 탄수를 먹었을 때 내 몸이 갑작스럽게 이제 뒤집히는 게, 이제 피부가 약했던 분들은 이제 얼굴로 나올 거고, 만약에 배가 안 좋았던 분들은 그 염증성의 장염을 또 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염증, 염이라고 붙었던 이 모든 과정들, 아니면은 혓바늘이 안 좋았다, 이분들은 이제 구내염으로 또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염증이 내가 약한 곳으로 이제 표현이 되실 거예요.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기준을 본인이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입속에서 우리가 잘 씹고, 그 다음에 위 속에서 화학적 소화를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위에 들어갔을 때 나 오늘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되지? 이런 음식들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거기는 자기한테 익숙한 음식의 소화 효소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소화불량을 일으켰어, 이러면 본인한테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증이 생기는 건 안 맞는 걸 먹었어. 근데 어쨌든 위는 위산을 내보내서 화학적 소화를 할 거고, 이게 이제 내려가겠죠. 이때 일단 위를 지나가는 음식물들은 이제 장 속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흡수하는 장 속에서 이 음식들이 나한테 안 맞았다라고 하면은, 이 음식은 잘게 부서진 상태에서 장 속에서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부서지지 않은 상태에서 썩어버립니다.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가스가 발생되게 되겠고, 세균들이 번식을 하게 되겠죠. 이때 염증이 나타나게 되고, 이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몸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많은 수분을 다시 장 속으로 갖고 올 거고, 이게 섞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설사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식단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다이어트가 좀 더디다, 내가 만성염증이 된 상태에서는 이 염증 물질이 지방 조직에 붙는 성향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지방이 염증성 물질이 들어오면서 왕관처럼 삐죽삐죽하게 이제 바뀌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진으로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런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이 염증화가 되어 있고 결국은 지방이 빠지지 못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서 내가 단순하게 피부가 안 좋았다 아니면은 몸에 여러 가지 염증이 많아진다는 건 내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져 그런 것들이 지속이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다이어트도 좀 더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피곤을 계속 달고 사시는 분들 아니면은 얼굴 좀 많이 잘 뒤집히시는 분들 그리고 설사가 좀 잦으신 분들 이런 여러 가지 몸들이 갖춰져 있다면은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의 환경이 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찾는 게 우선이고 그 음식이 어떤 사람한테는 혐오감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는 맞아. 그럼 먹어도 돼요. 근데 정말로 제가 항상 먼저 우리 선수들한테도 식단을 구성할 때 해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본인한테 잘 맞는 음식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이 뭐예요? 내가 땡기는 음식 근데 그게 좀 더 혈당을 안정시키는 음식 단백질도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양고기가 잘 안 맞아 역해서 근데 단백질 함유량이 높으니까 먹으라고 해 못 먹는 거는 먹었을 때 소화가 잘 안 될 거고 그러면 오히려 몸이 더부룩하고 장 속에서 염증 반응을 많이 일으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일 것 같아요. 저는 선수 양성할 때 두 가지를 좀 하고 있는 건데 혈당 측정기로 24시간 동안 본인한테 어떤 음식 혈당이 올라가는지 찾아보고요. 여러 가지 검사 중에서 알러지 검사랑 본인에게 맞는 음식을 찾는 그런 검사 이 두 가지 정도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을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느낌은 한 3주 정도면은 되더라고요. 여태까지 내가 몇 년 동안 고생했던 걸 한 달 이내에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투자는 한번 해보시면은 정말로 내 몸이 깨끗하고 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도 수월할 수 있고 피부도 건강해지고 여러모로 좋은 투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식단을 잘 지키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이어트가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본인이 나에게 주는 약간의 보상에 지저분한 탄수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그런 환경들이 내 몸에 염증으로 인해서 다이어트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를 한번 인지해 주시면은 내가 다이어트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노력이 아니라 잠깐 순간 방심 혹은 염증으로 인해서 다이어트가 안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빠르게 진단하시면 지름길로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다이어트 앞으로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